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형과 누나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들의 눈에 다시는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강민혁이다. 강씨 가문의 막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건설회사 강원건설의 지분 15%를 물려받은 가족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동생이었다. 형 강민주는 경영을, 누나 강민선은 대외 홍보를 맡아 회사를 키웠다. 나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군 제대 후 회사에 들어와서도 자료정리나 심부름이나 했다. 그들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혁이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처럼 굴자,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아버지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지분은 형 45%, 누나 40%, 나 15%. 나머지는 공익재단으로 갔다. 형과 누나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15%면 민혁이도 먹고 살 만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좀 쉬고 싶어요. 형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내 목 배당금으로 해외라도 다녀와. 스트레스 풀고. 누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정확히 읽었다.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서울을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는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2년 동안 누구도 모르게 움직였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가 생전에 몰래 마련해 둔 비자금을 찾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늘 가족이라도 믿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그때 알았다.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숨겨진 300억 원. 아버지는 나만을 믿고 그 계좌의 실질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남겨두셨다. 유언장에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가족은 모른다. 나는 그 돈으로 조용히 주식을 샀다. 강원건설의 대주주였던 협력사들, 은행권 채권, 그리고 무엇보다 형과 누나가 눈독 들이던 경쟁사 한빛건설의 지분을 조금씩 모았다. 2년 동안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화면을 들여다봤다. 형이 나를 패배자라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한 주라도 더 샀다. 그리고 마침내 한빛건설의 지분 28%를 손에 넣었다. 강원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나는 인천공항에 내렸다. 2년 만에 처음 밟는 한국 땅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강남에 있는 강원건설 본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얼굴은 예전의 민혁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끝까지 참아온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38층 회의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형과 누나는 새해 인사와 함께 한빛건설과의 인수합병 논의를 시작하려 했다. 한빛건설 쪽에서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다. 형이 먼저 나를 알아보았다. 눈이 커졌다. 민혁아.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다. 형. 누나는 말을 잃었다. 입만 뻐끔거렸다. 이 사진들도 웅성거렸다. 막내 아들이 왜 여기 있느냐는 눈빛.
나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 끝으로 걸어가 앉았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손님입니다. 형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든 것은 한빛건설 지분 증명서와 위임장이었다. 한빛건설 최대 주주 강민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형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억지의 경멸 어린 웃음이었다. 민혁아, 무슨 개소리야? 2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정신이 나갔구나.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한빛건설 주주명부 사본, 내 명의의 지분 증명, 그리고 이미 제출된 인수 제안서. 법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한빛건설 측에서 어제 밤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최대 주주가 강민혁 씨로 바뀌었습니다. 형이 법무팀장을 노려봤다. 뭐? 그게 무슨?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도 알잖아. 한빛건설이 우리 강원건설을 먹으려 했던 거, 작년에 비밀리에 접촉했던 거, 형이 그쪽 사장과 골프 친 거, 내가 다 알아. 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어떻게 그걸? 2년 동안 나는 형이랑 누나가 하는 모든 걸 지켜봤어. 해외 계좌로 돈 빼돌린 거, 협력사에 뒷돈 준 거, 세금 포탈한 거이다. 누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혁아, 우리 가족이잖아.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누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 누나, 내가 군대 있을 때 아버지 병원비 댄 거 기억나? 내가 월급 털어서 보낸 돈, 누나가 동생이 효도한다며 자랑했었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회사 그만두자마자 누나가 한 말도 기억나? 막내는 이제 필요 없어. 배당금만 주면 돼. 누나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했다. 형은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내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은행에 담보대출 알아봤었지. 내가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서. 형이 이를 갈았다. 그건 내가 회사에 관심 없어 보이니까. 관심 없어 보이게 만든 건 형이잖아. 내가 경영 수업 듣고 싶다고 했을 때 형이 뭐라고 했어?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조용히 살 차례는 형이야. 나는 한빛건설 측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강원건설에 대한 적대적 인수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당 42,000원 현 주가보다 48% 프리미엄입니다. 이 사진들이 술렁였다. 주가가 폭등할 게 뻔했다. 소액주주들은 환호할 터였다. 형이 소리쳤다. 안 돼. 이건 우리 회사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 이제 내 거야.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형과 누나는 나를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왔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흡연실. 형이 내 멱살을 잡았다. 너 진짜 미쳤어? 가족을 이렇게 배신해? 나는 멱살을 풀고 형의 손을 내려다봤다. 배신. 형이 먼저 했어? 내가 제대하고 회사 들어왔을 때 형이 내게 준 월급이 280만 원이었지. 같은 직급 신입은 45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왜 그걸 참았는지 알아? 아버지가 가족이니까 양보해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형은 나를 내쫓았어.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누나를 봤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어쨌든 상관없었다. 미안함은 나중에 듣지?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만나자. 나는 그들을 두고 떠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민혁 씨, 검찰입니다. 강원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 부탁드립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신고한 거였다.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웠다. 나는 담당 검사 앞에 앉아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넘겼다. 해외 계좌 거래 내역, 협력사와의 뒷거래 녹취, 세금 포탈 증거. 모두 형과 누나가 5년간 쌓아온 것들이었다. 검사가 물었다. 왜 가족을 신고하신 겁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길었다. 그날 오후, 형과 누나는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회사와 집, 심지어 누나의 개인 사무실까지. 뉴스 속보가 터졌다. 강원건설 경영진 비자금 의혹 강민준 강민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가는 폭락했다. 그 틈에서 나는 한빛건설을 통해 공개 매수를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내게 넘기기 시작했다. 형은 구속되었다. 누나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출국 금지. 나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형을 만났다. 유리 너머로 형은 수척해져 있었다. 민혁아, 제발 영장 기각되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형, 내가 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지분을 나에게 넘기는 거? 형이 눈을 부릅떴다. 그건 절대 못해. 그럼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면서 기다려. 300억 비자금, 횡령, 배임 형량이 15년은 나올 거야. 형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일어났다. 그날 밤, 누나가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었다. 민혁아, 우리 다 잃었어. 제발 그만해. 나는 누나에게 커피를 건넸다. 누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누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만 몰래 하신 말씀이 있어. 민준이와 민서는 너무 욕심이 많아. 내가 막내니까 나중에라도 회사 지켜. 그때 나는 웃으며 넘겼어. 그런데 아버지가 맞았어. 누나가 울었다. 아빠가 그런 말을. 그리고 누나, 내가 제주도 펜션 연 거짓말 믿었지? 내가 2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매일 형이랑 누나가 회사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지켜봤어. 직원들 월급 깎고, 안전비용 줄이고, 하청업체 쥐어짜는 거 아버지가 평생 지킨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어. 누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지분 양도 계약서야. 서명하면 내가 검찰에 선처 탄원서 낼게. 누나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 누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러나 끝내 서명하지 못했다. 미안해, 아직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주주총회에서 보자. 주주총회가 다가왔다. 나는 이미 과반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형과 누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형의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강민준 대표가 모든 지분을 강민혁 씨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 검찰 수사 중단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 것.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수사는 검찰 손을 떠났어. 그리고 가족? 형이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나?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강민준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주총회장, 강남 호텔 대연회장,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나는 연단에 섰다. 강원건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민혁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대부분 소액주주들이었다. 형과 누나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은 수갑이 채워진 채였다. 법원 허가로 참석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회사를 아버지가 처음 세웠던 그 마음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직원 복지 강화, 안전 투자 확대, 그리고 투명 경영. 그 순간 형이 벌떡 일어났다. 보안 요원이 막았지만 형이 소리쳤다. 강민혁, 너는 가족을 배신한 패륜아야. 회장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형, 배신은 내가 아니라 형이 먼저 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은 아버지 몰래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 샀지? 그게 발각될까 봐 아버지 약값도 제대로 안 됐어. 거짓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입원 때 형이 병원비를 늦게 보낸 건 사실이었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나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녹음한 음성. 민준아, 내가 또 돈을 빼돌렸지. 민혁이에게 미안하다. 회장이 충격에 빠졌다. 형이 주저앉았다.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총회는 내 승리로 끝났다. 나는 강원건설과 한빛건설을 합병한 새로운 회사 세빛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묘소로 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따랐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세빛그룹이 출범한 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직원들은 처음엔 나를 경계했다. 복수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내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전 직원 임금 20% 인상과 안전장비 전면 교체였다. 하청업체에도 제값을 주었다. 조용히 입소문이 났다. 새 회장님은 다르다. 형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누나는 집행유예. 나는 누나를 한 번 더 만났다. 카페 창가 자리. 누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민혁아, 나 이제 다 내려놓을게. 지분도 다 넘길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누나 지분은 공익재단으로 갔어. 아버지 뜻대로. 누나가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잘못했어. 너를 너무 무시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누나, 내가 복수한 건 형이랑 누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참아서 아버지 뜻을 지키지 못한 걸. 누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이제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누나는 해외로 떠났다. 연락이 끊겼다. 형은 항소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2심에서도 10년이 유지되었다. 나는 회사를 키웠다. 3년 만에 시가총액 3배. 언론은 나를 한국의 복수 회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꿈을 꾼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셋이 식탁에서 밥 먹던 꿈.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2026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세빛그룹은 코스피 상위 30위에 올랐다. 나는 35살이 되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민준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한참 고민하다가 구치소로 갔다. 형은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다. 유리 너머로 형이 먼저 말했다. 민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계속했다. 너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버지가 왜 너를 믿었는지 이제야 알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 나도 형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형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어. 형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동생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형을 너무 오래 미워해서. 그날 나는 형의 감형 탄원서를 냈다. 형은 2년 뒤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나는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후임으로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상무를 올렸다. 나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이번엔 정말 펜션을 열었다. 작은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 위. 어느 날 누나에게서 편지가 왔다. 캐나다에서 보낸 것이었다. 민혁아, 나 이제 미술 선생님이야.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아. 너도 행복하길 바래. 나는 미소 지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나는 해변을 걸었다. 가족은 나를 패배자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2년간 숨긴 카드로 판을 뒤집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걸. 바람이 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